안녕하세요. 네. 오늘 홍창현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지금 신협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계시면서 LH공사의 경매교수로 계시네요. 네네. 제가 가치지향금융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이제 간략하게 좀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네네. 대표님 간략하게 좀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네. 대표님의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제가 집필한 책인데, 3대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경매, 그 다음에 미친 경매력을 출간한 저자 홍창현입니다. 현재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강의라든가 LH공사, 경매학원, 각종 관공서에서도 경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경매, 공매 강의도 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대출 부분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표님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뼈대가 있긴 한데 뼈대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대리 또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네. 요즘에 우선은 저희 뼈대의 기본적인 거는 대표님께서 이제 사업을 하신 취지는 항상 여쭤보거든요. 네.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의 취지가 네. 어떤 계기로 이쪽 일을 하셨는지 그 스토리에 대한 부분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SK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만으로 가지고서는 빠듯한 월급 가지고서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좀 힘들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공부를 하면서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낙찰을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부동산 경매를 했고 대출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지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급여생활자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면서 금융까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전문 분야가 그것이라는 건 얘기는 명함에도 적혀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책을 2권을 쓰고 이제 또 한 권을 나오시잖아요. 네네. 이제 3대가 잘 먹고 사는 부자 경매, 네. 그리고 미친 경매력, 네네. 그리고 최근에 책은 또 이제 경매하면은 대출 그쪽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 관련해서 경매랑 책을 쓰신 거예요? 네. 부동산 경매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전반에 걸쳐서 본다면은 부동산 경매라는 매개체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공매라는 것도 있고, 예. 또 신탁 공매도 있습니다. 예. 또 일반 부동산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금매물도 있고, 일반 매매물도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거죠. 예. 자, 금융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1금융권, 한다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여러 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2금융권인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자, 금융기관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금리, 중도 상환 수수료, 취급 수수료 여러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집필하고 있는 책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 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금융기관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턱이 높다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문턱을 넘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근린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대출을 적극 하려고 하는데 어느 금융기관에 가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또 금융기관의 또 조건들도 모르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대출에 대해서 누가 알려줄 수 있는 보통 1금융기관들은 대출 상담사 SR이라고 하죠. SR들을 활용하는데 사실 SR들을 쉽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SR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부동산이죠. 보통 SR들이 활동하는 게 부동산을 순회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이 매우 접근하기 힘든 게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물건을 취득할 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오피스텔 같은 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네. 저한테도 의뢰가 많이 오지만은 20대, 30대, 40대, 50대 있지만 네. 20대 분들이 상당히 오피스텔을 많이 투자해요. 네. 자, 근데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네. 1억에 매매를 한다. 내가 1억에 지를 한다. 네. 그러면 대출이 있어야만 내 금액이 돈이 현금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니멈 70%에서 80% 매매가 기준 또는 감정가의 기준으로 대출이 된다. 그런다면 또 중요한 거는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월세를 주게 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환한다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 부분이 되게 커요. 보통 금융기관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뭐 3년에 2%, 1.5% 이런 수준입니다. 자, 5천을 가정했을 때 2%라면은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은 고스란히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도 상환 수수료도 적게 내고 중도 상환 기간을 짧게 주는 기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하시는 중개사무소에 계신 사장님들하고 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대출에 대한 문터 그리고 대출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부동산을 토대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대출을 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출이라고 하면 잘만 활용하면은 레버러지가 나오고 잘 활용 못하면은 양날의 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대출 서류가 생각보다 좀 많아서 심플해지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 대출 서류 그런 거 좀 복잡한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경매 전문 분야이시고 또 경매 관련하면 또 이제 대출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경락 네. 대출이라던가 네. 뭐 공매 관련한 대출도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거고 네. 전문 분야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전문 네. 분야는 그러면은 대표님이 저희는 항상 이제 모멘텀을 여쭤보는 시기를 갖는데 네. 이제 사전 인터뷰 때 네. 대표님 좀 여쭤봤던 부분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네. 굉장히 나락으로 빠진 가난을 경험해보고 네. 그리고 예전에 뭐 좋은 건 아니면 뭐 검찰 조사라는 네. 걸 받아보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네. 그런 좀 힘든 경험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대표님과 이제 이렇게 동영상 찍기 전에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던 동기. 자, 동기 부분에서 약간 좀 비슷한 건데요. 좀 더 좀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네. 좀 금전에서 자유롭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워낙 태어나기를 좀 리치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이었었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돈을 좀 벌면서 이게 정말 돈 되는 사업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차곡차곡 모으게 되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솔직히 물장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신여대 쪽에서 물장사를 한번 했는데요. 낮에는 레스토랑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저녁에는 술을 파는 그런 방식으로 해봤는데 역시 물장사는 함부로 손을 댈 것이 아니라는 걸 정말 깨달은 순간이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예상은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낮과 밤이 바뀌니까 네, 맞습니다. 몸이 쉽지 않고 낮에 하는 일이 영향받고 네네. 그리고 생각만큼 뭐 이제 객단가가 크지도 않고 그런데 월세가 또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정성 없는 여성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네. 것 같고 어떤 게 좀 힘들어졌어요? 가장 힘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강철 체력이라고 생각하고 백만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건전지가 항상 만땅에 충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네. 또 오랫동안 또 운동을 또 많이 했고 또 검도도 한 18년 정도 해서 체력에 자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업무가 끝나면 바로 또 사업장에 복귀해서 새벽까지 일을 해도 충분히 금전을 창출할 수 있겠다. 내가 부자로 가는 길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경험치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은 그 술장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술을 파는 장소다 보니까
남녀 간의 그런 충돌, 그리고 속칭 말하는 뭐 양아치, 건달들이 출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일하는 노동을 하는 그 직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직원들의 매달 급여를 챙겨주는 입장. 그리고 안에서 주방 일을 하시는 두 분이 계셨는데 네. 두 분에 대한 월급, 그다음 월세, 각종 그런 뭐 지급해야 될 금액이 워낙 많았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술 장사로 돈을 번다는 건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을 갈 목적으로 했었지만은 그 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전 재산이 남에게 빚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또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활용을 해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었지만은 인적 채무는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신용도는 매우 우수했죠. 네. 근데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제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그 오링이라고 하죠.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매로 네. 경매는 어느 정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경매로 진행되는 그런 부동산에 제가 월세를 입주하게 됐던 거였죠. 저희 가족이 이제 같이 이주를 했는데 네.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돈도 없지만은 해온 사업은 부동산 경매와 뭐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금융.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그 시리에 빠져서 술도 먹고 막 좀 방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저도 뭐 대표님도 힘든 그런 과거가 있었겠지만 저도 정말 이 세상을 등지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런 좀 사건들로 인해서 중증 우울증도 앓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저를 그냥 하늘로 데려가진 않더라고요. 너 더 열심히 살아라고 채찍질을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제가 경매로 낙찰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남들이 꺼리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본다면은 보통 아파트가 투자처가 됐었는데 네. 저는 남들이 공략 안 하는 주로 빌라 다세대를 공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들이 손을 잘 대지 않는 지하층 빌라를 낙찰받는 건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빌라만 그냥 역세권에 제일 가까운 곳을 검색해서 그러한 물건들만 좀 낙찰받았습니다. 틈새였습니다. 예, 틈새였죠. 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부동산에 가서 이제 시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임장이라고 하는데 네. 임장하면서 내가 어느 가격에서 낙찰받아서 어느 가격에 팔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 군데 부동산을 들려서는 그걸 파악하기 힘들죠. 네. 여러 부동산을 다녀봐야 되는 것이고. 네. 자, 그런데 분명히 그 동일한 것은 네. 역세권, 교통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하도 수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싱크대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네. 그다음 벽지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안에 인테리어를 좀 잘 신경을 써서 한다면은 매매가 된다는 걸 깨달았었죠. 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수십 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낙찰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도 낙찰을 많이 받았죠. 네. 자,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인적 채무 부분도 해결했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된 거였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제가 깨달은 바로는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나 부동산, 공매, 금매 물건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런 물건들에 있어서는 경매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죠. 네. 그래서 낙찰을 받은 물건들을 고가는 아니지만 네. 제가 받을 수 있는 만큼 편하게 판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성장하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시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레버러지라는 개념이 시간을 산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난을 좀 극복하는 스토리를 들어봤어요. 네. 근데 우선은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자영업 계통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제가 옆에서 보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은 저녁에 펍앤팝을 하는데 네. 월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월세가 1,500이더라고요. 네네네. 그 1,500만 원 월세 내고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인건비 주고 그러면 진짜 네네. 남는 거 네, 없겠다. 맞습니다. 네. 옆에서
건물주를 위해서 사는구나.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대표님이 그런 스토리도 있었고, 힘들었던 스토리에서 극복을 하셨어요. 네네. 이제 강의도 오랜 시간 하셨다고. 네네네. 그리고 지지 옥션, 뭐 이제 네네. 이름 얘기해도 되죠? 네네. 지지 옥션에서, 네. 버드 옥션이라는, 비드 옥션인가요? 네. 비드 옥션이라는 것도 만드셔가지고, 네. 강의도 뭐 20만 명,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은 25만 명? 그렇게 네. 많이 진행하셨는데, 네네. 강의를 많이 하시면서 어떤 게 좀 재밌는 우여곡절 좀 스토리가 있을까요?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요.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이슈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네. 대한민국에서 나는 부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예. 정말 진심으로 부자가 더 많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부자들은 예. 재테크 방식에 있어서 예. 상당히 강의도 많이 듣고 예. 책도 많이 읽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소위 저희가 보통 부자라고 한다면은 남자든 여자든 그 차를 척도로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람보르기니라든가 뭐 벤틀리 그 정도면 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거 차를 살 때 리스를 사는 부분, 할부로 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저도 수입차를 타고는 있지만은 저는 할부라든가 리스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자 부분이 상당히 싫은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사면서 차 가격을 할인받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은 진정한 부자들은 리스라든가 할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또 할인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추월선이라는 그런 책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부자들은 지금 대표님도 여러 채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온라인이라든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부자들한테 배울 게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만 배워서 좀 써먹으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돈이 있구나 없구나. 판단하기는 참 모호하지만은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절반 이상은 상당히 부를 축적했던 분들이고 그 이상의 부를 축적하고 정보를 얻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배움에 대한 부분 항상 배우려고 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검소하시다. 뭐 그런. 검소한 거는 사실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아껴 써라, 근검 절약해라 그렇게 많이 학습을 하게 하셨지만 그분들은 제가 강의 끝나고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쓰는 만큼 번다라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동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차를 할부로 구매하지 않는다. 예. 리스로 구매하지 않고 그냥 일시불로 사버린다. 네, 예. 그게 좀 아니 법인으로 해가지고 네네. 잘 활용하는 경비 처리하는 개념 아니면은 네, 개인이 사는 거는 그냥 일시불로 사버린다. 네네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표님이 네. 뭐 많은 강의나 많은 또 부자들 분들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또 부동산이 불어가는 징검다리인 거는 명백하니까. 네네. 그리고 대표님이 최근에 또 유튜브 채널도 하시네요. 네네네. 유튜브 채널 이제 경매 이야기, 사는 이야기, 그 홍사무장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네네. 법률사무에서도 사무장도 겸직하고 계시고요. 네네. 이제 금융기관에 임직원도 하시고 네네. 이제 부동산 분야에 또 대표님으로 계시고 법률사무에서 이제 사무장님으로도 계시고 이게 많은 이게 그 뿌리를 또 내리신 것 같아요. 네네. 그 대표님 향후에 진행하시는 일의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네. 저도 저 자신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한때 아까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당시 저는 저 자신한테 정말 면밀하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직업이 맞는 거니? 네. 이 직업을 계속 할 거니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안 되는 경우 나락에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힘든 이거 실험자는 과거지만은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제 자신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게 맞는 직업이냐? 네가 평생 갈 직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거 나한테 궁합이 맞는 거구나. 네. 남녀 간의 관계도 궁합이 맞아야 되는 것 같이 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궁합이 상당히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면서 질문을 잠깐. 목표. 목표. 네.
목표는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목표가 근데 100% 오픈하기 힘든 게 제가 금융기관 현재 임직원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금융기관에 대표님하고 약간 인터뷰하기 전에 그 금융기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서류 문제도 있었고 네. 금융기관은 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강국 네. 강국이라면 일단 미국을 먼저 떠올릴 수 있고 그다음 독일을 떠올릴 수 있고 네. 일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모티브가 선진국이라는 얘기죠. 네. 선진국에 대한 금융을 배워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금융기관에는 진짜 돈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득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서류도 서류가 방대하고 엄청 복잡해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죠, 네. 사실은. 자, 그래서 저는 금융기관의 좀 뭐랄까 지위 감독인으로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협에 있지만은 신협뿐만 아니라 전국에 저희 나라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쉽게 얘기해서 콜라보도 할 수 있고 물론 지금 현재 콜라보를 하면서 대출하는 그런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자, 협업이라고 또 하기도 하죠. 협업해서 하는 금융기관도 있긴 한데 저는 이 금융기관이 많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금융기관이 대출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입주해서 경매가 신청이 돼서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이 뭐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고 그 다음에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 금융강국이라고 하면은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이 작년 한 해까지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죠. 자, 금융기관은 당연히 돈 장사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네. 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금융기관의 수장이 될 목표를 가지고 좀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 고금리 그런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네. 이제 금융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인데 네. 본질이 맞잖아요. 돈 장사하시는 거.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좀 편리함이랑 그 고객 입장에서 좀 더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네네. 부자들이 레버러지를 사용하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양날의 검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네.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자유롭게 네. 이렇게 앞에 보시면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구경 많이 듣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대표님과 이렇게 그 동영상을 찍고 또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뭐 순식간에 느낀 점이지만 대표님한테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 자,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도 마찬가지겠지만 멘탈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다.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뭐 위에 분들은 경험의 가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젊은 분들한테는 또 다른 배울 점들이 있고 저희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구 나이 드신 분들이든가 젊은 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많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젊은 분들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과 또 젊은 분들의 의지를 잘 활용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좀 걱정되는 게 저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본다면은 20대, 30대들이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자영업자들 많이 힘듭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좋은 대책도 많이 마련해야 되겠지만은 협동조합, 가치를 창조한 협동조합에서도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자영업자가 돈을 벌면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더 잘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구조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저희 나라가 인구 절벽입니다. 아마 전 세계 국가에서 27위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 뒤면은 인도네시아는 더 후진국이 될 수 있다고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20, 30대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책을 쓴 게 3대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경매 책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머릿말에 제가 힘든 과거를 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제 자식이 제가 하늘나라를 갔을 때 이러한 책을 읽고서라도
다시 충전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직하게 썼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 30대 분들이 주식에 투자하거나 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쪽에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뭐 서울, 경기, 뭐 좀 서울, 경기만 국한할 수 없겠지만은 충청도도 있을 것이고, 뭐 경상도도 있을 것이고,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활용, 약 70%에서 80%의 대출을 받고 다시 월세를 내준다. 자, 금리가 지금 약간 상승해 있지만 좀 내려가는 국면이기도 하죠.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도 좀 조정이 되긴 하겠지만 금리보다는 부동산 월세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는 50채는 오피스텔을 꼭 보유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20, 30대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른들이 금전을 목적으로 20, 30대들 유인하는 행위는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정직한 현 주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20, 30대들의 길을 열어줘야만 20, 30대들이 대한민국을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경매와 공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탁 공매도 있습니다. 신탁 공매는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좀 길어요. 좀 광범위하고요. 자, 신탁 공매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좋은 물건을 예를 들어 1억이 되는 물건을 6천만 원, 5천만 원 반값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출해주기도 하지만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무비 투자,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산다면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사는 건 맞죠? 그죠. 자, 5천만 원 샀는데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을 70% 해준다면은 1억이라면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나는 5천만 원에 샀고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거죠. 대표님도 뭐 아파트 뭐 100채 그런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지만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님과 오늘 처음 배웠지만 제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영양제가 된 것 같고 또 조금 전 말씀하신 것 같이 20, 30대 분들한테 또 하나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 30대 분들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냥 상대적이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아파트가 꼭 하나만 아니라 몇십 채, 몇백 채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인생에 그냥 바라보는 관점도 이게 다 다르니까 그런 분도 있고 뭐 이제 한 채를 사려고 하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징검다리인 건 맞아요. 아무래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게 맞는데 그거를 이제 통찰을 못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대표님 기왕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